예, 안녕하십니까. 천박종사 김봉환입니다. 주옥과 같은 말씀들 정말 잘 새겨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좀 메시지를 하나 전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인양의 여성 부회장님께서 저한테 과외를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예, 꽃은 어떤 꽃 핀지 아십니까? 뭐 어떤 걸음을 주면 얘가 튼실하게 잘 자라는지 알아요? 꽃은 몇 월 달 핀지 아십니까? 이거 어떤 영양소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단편을 보고 전부를 다 알고 있는 듯 말을 합니다. 안다는 건 말입니다. 다 알아야 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역사책 한 권 보고 그 책이 자기한테 어떤 느낌이 왔다 해서 그 전부 아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역사단체 관련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상대를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하나로 통일되려면 전부를 다 알고 말하는 사람들이 선생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역사는 말입니다.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저번 시간에 시간은 존재치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시간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역사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역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 위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가장 나은 맹점이 뭐냐면은 시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역사를 또 역사는 정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권력자의 정통을 말하는 게 역사란 말입니다. 그럼 역사를 내가 그 맥을 이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선대와 역사와 연결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그 역사적 인물들을 끌어다 대갖고 또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역사라고 하지 않죠. 그건 야사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국가가 주관을 해서선 1년 단위로 정의를 한 게 역사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아는 분도 어떤 역사단체 회장님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도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아신다고 하길래 제가 조금 물어봤습니다. 한 질문, 두 질문 넘어가서 대답을 못 하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실용학자입니다. 누구한테 내가 뭘 알고 있다고 내세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근데 저는 묵묵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치밀한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하면은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우리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십수년 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아주 체계화하고 구체화했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문은 늘 유익해야 학문이라고 전 주장해왔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돼지 시자입니다. 돼지 시자인데, 로또 복권에 1등 당첨된 분들의 8, 9할은 다 이 돼지 꿈을 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돼지 꿈을 꾸면 왜 그렇게 길몽인가라고 하면은, 이게 천재의 주역에 보면은 건태인지 송강강고 하는데 삼남 삼녀가 나오는데, 천재의 세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6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3명의 아들이 이 돼지 시자로 표현이 된 겁니다. 면, 그 다음에 이 글자 아시죠? 해치치자입니다. 해치치자인데 해태태자라고도 하고 해치치자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청제골, 그러니까 장남을 뜻하는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 유교가 정립이 되었고, 이분을 통해서 불교가 정립이 되었고, 이분을 통해서 기독교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인류 3대 종교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아니었죠. 그때 당시 세계가 통일됐었으니까, 문화로. 그래서 이 돼지 시자가 이 세 분을 합해 놓은 글자예요. 그래서 천재께서는 이분을, 이 세 아들을 돼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현몽하게 되면은 왜 길한지 아시죠? 이제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돼지, 단지 돼지를 알아서는 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돼지 꿈의 현명을 안 해도 정말 앞으로 일들이 길한 일만 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분들의 세 분들의 철학을 내 몸에 담는 거예요. 철학을 몸에 담는 건데 이 철학을 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건 유일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문자뿐이 없습니다. 그거는 한자와 한글이라는 두 문자 안에 이분들의 철학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풀어냈고 더 풀어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고작 꿈 하나 꿔도 이분들의 꿈 하나만 꿔도 결국은 로또 1등 당첨된다고 하는데 이분의 철학을 한자와 한글을 통해서 몽땅 체득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통을 또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갑자기 이거 하나를 주는 바람에 이야기가 원래 하고자 한 이야기하고 좀 다른 쪽으로 갔는데요. 시간이 되면 원래 하고자 한 이야기 다른 해드릴까요? 제가 역사를 설명을 할 때 제가 다 못 드린 설명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 이 난립해 있는 역사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결국 국통을 바로 세우는 게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또한 자신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진심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에 이런 말이 나오죠. 대학에 나오는 말이죠. 성어중 형어회. 마음속으로 진심이면은 반드시 형상화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바고 그래서 역사에 대한 걸 우리끼리라도 뭔가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부도지를 말씀을 하셨고 또 환단고기를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공부한 역사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역사서를 갖고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주관하는 역사서는 역사서라고 하고 아닌 이제 일반적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긴 조선 상고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정사로 인정을 안 하죠. 우리 대표적으로 과거의 역사서 중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는데 삼국유사는 정사로 보질 않습니다. 학자들이. 삼국사기는 고려가 임금이 주관을 해서 김부식을 시켜서 온갖 자료를 모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야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는 게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이 있죠. 국유도의 기묵은 조기형이고 국유도의 기언이 조기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임금이 덕이 있는 사람일 때 직언을 하는 거는 그 말이 널리 퍼져나가지만은 임금이 덕이 없는 사람일 때는 그 침묵 자체가 용납이 된단 말이에요.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덕 없는 임금한테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모가지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는 제대로 못 썼던 거예요. 그래서 야사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사를 공부를 할 때 이거야라고 바로 이거야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때는 분명히 정사도 함께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야만이 그 말에 권위가 서고 그 말들을 사람들이 따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찰을 줄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주제 내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역사를 역사에 눈을 뜬 거는 역사를 공부를 해서 눈을 뜬 게 아니고요. 사서오경을 공부를 하면서
문자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역사를 보니까 역사의 완전히 다른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관점의 차이인데, 우리가 있잖아요. 생각 하나를 바꾸고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역사서가 그래요. 그 역사서는 제가 지금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 하도 제가 이제 그 하늘의 전령 고지서를 써놓고 나니까 이 책들을 안 보니까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학문을 알았을 때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고 당신들 한번 보십시오라는 어떤 오기 비슷한 거에 발동을 해갖고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소설의 내용은 율곡과 신사임당,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외할아버지인 이시온으로부터 신사임당이 가르침을 받는 과정, 그리고 신사임당이 다시 율곡을 가르치는 과정, 그 안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보통 사람들은 왜 율곡이 구도장군곡을 했는지 온갖 지탄을 받아가면서, 왜 율곡이 화석적인 가면 율곡의 시 있죠? 임정추이만 하는 것이. 그 시가 말입니다. 율곡의 시가 아니에요. 신사임당이 율곡을 세우기 위해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임정추이만 숲속 정자 이미 가을 이미 깊었는데 소객 의무궁, 소객들은 시끄러운 소리가 끝이 없구나, 대충 이런 소리인데 그게 명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내용만 갖고는. 그걸 명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 안에 사상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산이 높아서 저 산이 유명한 게 아니고, 그 산에 신령이 살 때 그 산이 유명해지는 것이고, 저 물이 깊어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이 용이 살 때 그 물이 유명해지는 것이고, 그 시가 유명해지는 것은 그 시 안에 사상을 담았을 때 유명해지는 것이고, 그림이 유명한 것은 그 그림 안에 그 시대상을 담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율곡의 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보면은 율곡이 8세의 율곡이 담을 수 있는 정신세계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는 곧 신사임당의 시였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배움이란 건 끝이 없습니다. 조문도 석사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상관없다 할 정도로 깨달음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인간한테 정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깨달음을 나아가려다 보면은 조금 열어놓고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갖고 휘장을 치지 말고 열어놓고 들어보시다 보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장담하는 바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제가 이걸 들고 설명했을 때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언제 꽃이 피며 언제 어떤 꽃이 피고 먼 걸음을 줬을 때 이게 잘 자라고 어떤 영양소가 있고 낱낱이 다 알을 때 이걸 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역사 전문가가 되고 문자 전문가가 되려면 낱낱이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이런 정말 퍼펙트한 그런 아주 무소불위의 어떤 그 철학을 가진 그런 후학들을 길러내고 싶은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기반을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